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뭐 크라켄이 됐든 아니면 뭐 바이낸스가 됐든 뭐 비트바이넥스가 됐든 비트렉스가 됐든 8,000불대 위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장세가 유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견조한 우상향 흐름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가 슈팅이 나올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폭락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아직도 되게 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알트 장세가 당분간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은 디지바이트거든요. 근데 디지바이트 보면은 이 패턴을 보시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 33%, 35% 정도 그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제가 언제까지라고 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견조하게 우상향할 흐름이 되게 높다, 농후하다 라고 어떤 그 차트리스트가 분명히 이거에 관해서 언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바이트를 적극 추천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며, 그리고 디지바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켜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익절할 구간을 분명히 정하시고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을 정하시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이 방송에서 어떤 코인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슨 뭐 추세를 말씀드릴 때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선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참고다.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관해서 딱 말씀드리는데, 선동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 코인을 샀어. 예를 들어서 조금 까졌어.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람 말을 듣고 무슨 손해를 봤어. 그러면 오히려 이득 본 사람은 그거를 좋게 생각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선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적용이 돼서 이득을 많이 봤어. 그러면 저한테 돈 보내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 다는 사람들이 간간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안타깝죠.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왜냐면 본인의 주관이 없는 거야. 본인이 그거를 그 정보에 관해서 판가름할 그것도 없고, 그냥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거를 찾아보고 대입을 해보고 매수를 하셔도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거나, 뭐 그 코인에 관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뭐 묻지 마야 그냥. 무조건 그냥 투자하셨는데 이득 보면 욕 안 하고, 만약에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손해를 보면 그건 선동이다, 넌 나쁜 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뉴스에 선동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대부분 다 자기 주관 없이 사는 사람들. 선동과 참고를 구분짓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몫이다 라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시세인데 지금 삼각수렴 하고 있다고 제가 어저께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삼각수렴 구간 상방을 사실 이탈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이탈해가지고 긴 꼬리가 위로 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많은 차티스트나 트레이더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 가서 또 여기서 살짝 횡보를 하다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어저께 이제 바이낸스에서 마진 거래에 관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어떤 사진에 관해서 캡처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오늘 들어가지고 많은 어떤 그 트위터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산업 현장에서 지금 이 암호자산에 관련해서 일하고 계시는 전방위적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 관계 참여자들이 지금 바이낸스에서 마진 거래 하는 거에 관해서 되게 많이 포커스가 되게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게 오늘부터 이제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바이낸스가 결론적으로 마진 거래에 관해서 어떤 트레이딩에 관해서 생산을 한다면 그게 결국에는 전에 없었던 어떤 그런 일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그런 문장을 누가 딱 띡 던졌어요. 바이낸스 마진 거래 이슈가 당분간은 아마 쟁점화 될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보다 3배 정도 볼륨량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의 시세를 주도적으로 이끄는데도 바이낸스라는 거. 근데 거기서 마진 거래를 한다. 그럼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제가 전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차트를 그린 사람도 지금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보시죠? 볼륨량이 지난번 볼륨량보다 지금 현재 극대화되고 있어요. 점점 시장이 견조한 우상향 쪽으로 점점 볼륨량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Why not $10,000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10,000. 한국 돈으로
1180만 원, 1200만 원 정도 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한 번에 10,000달러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견조한 흐름세 후에 어느 시점이 가면 훌쩍 그냥 1100만 원, 1200만 원 언저리까지 분명히 올라갈 확률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재 구간인 거를 우린 지금 직감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이거는 저도 이제 간간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라티스라는 어떤 그 코인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상방 저항을 5번 정도 지금 실패를 했어요. 5번 정도 실패를 해서 스트라티스 마지막 저항 선후 그리고 수렴중 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삼각형 이 수렴 구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떨어진 다음에 매수를 하실 분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로서 임해가지고 스트라티스 물량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보이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제가 아까 전에 두 번째 캡처 사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을 드려도 결론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그 시세에 관해서 지난번 시세하고 비교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코인을 그래도 단 6시간이라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많은 양의 정보를 방대하게 많이 봐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시라는 거죠. 그래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매매에 임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또한 어떤 사람이 또 올렸어. 마진 트레이딩 바이낸스가 지금 보면 굉장하게 이게 거세질 거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그 시점을 여러 사람들로 똑같은 시점에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런 멘트를 날리는 사람들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계속해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허튼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바이낸스 마진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워렌 버핏 있죠. 주식 투자의 마왕, 대마왕. 근데 워렌 버핏이 지금 보시면은 미국 경제가 되게 견조하게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CNBC에서 어저께 밤에 했어요. 브레이킹 뉴스에 나왔죠. 그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일까요? 뉴스나 미디어에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100% 믿는 사람들도 있어. 집값이 오른대. 그러면 집값이 막 오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사. 달러가 막 오른대. 달러가 1,800원 갈 것 같으니까, 금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거기 투자하세요. 연일 신문이나 방송에선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게 그대로 되나요? 워렌 버핏이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스미디어에. 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 실제로 보면은 미국 경제도 위축이다. 미국 국채 시장이 지금 패닉이고, 지금 미국 증시도 금융주도이다. 지금 현재 상황이. 미중 무역 전쟁 속에 미국 제조업 지표가 악화되고 장단기 금리 또한 역전되고 있다. 이게 진짜 지표상 지금 현재 나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물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장중한 때 3개월물 금리가 2.36까지 오르면서 3개월 물과 10년물 금리가 또 역전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및 채권 시장 패닉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하곤 하는데 이날 흐름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미국의 5월 마켓 제조업 PMI 지수가 50.6으로 약 1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및 채권시장 패닉 흐름이 나타났다. 그리고 CNBC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2017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JP모건 체이스 등 미국 주요 은행의 주가에도 직격탄을 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미국은 굳건해, 강건해, 무너지지 않아. 중국만 무너져.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달러 인덱스 지수나 다우존스, 나스닥 같은 거를 계속해서 연이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미중 악화, 위에나 환율 뛰고 알리바바, 바이두 주가 급락, 미중 무역 긴장 장기화 가능성 곳곳에 감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래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중국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런 식으로 화웨이한테 그러고 뭐 이런 식의 저런 식의 어떤 뭐 환율 개입이나 아니면 뭐 관세라든가 이런 거는 예전 같으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방적으로 그러는데 지금은 워낙 덩치가 커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미국도 타격을 입는 게 되게 많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 사는 시민들이 타격을 입는 게 되게 크단 말이에요. 왜?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그 나라에 사시는 분이 아마 피부적으로 더 많이 느끼실 거고, 제가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화웨이를 공격하는 건 아마 왜 그런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이게 지금 많은 어떤 이해관계 어떤 그런 거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화웨이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공격 성공 여부가 결국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갈림길로 아마 갈 거예요. 예. 그 결과는 아직 일단락된 것도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관해서는 지켜보세요. 3분기하고 4분기 가서. 예.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BTT가 지금 보시면은 조금 올라다가 지금 조정 장세에 들어갔어. 그래서 60까지 1.60까지 갔다가 1.54, 1.52, 1.50까지 갔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아마 이해가 더 쉽게 되실 텐데, BTT가 견조한 우상향, 일반적인 지금 현재 조정 장세, 우상향, 이런 패턴을 그냥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패닉이 나온다고 걱정하실 분들은 전량 매도하시고, 지금도 충분히 1원에 사신 분들은 50% 이상 이득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코인 사셔도 제가 봤을 때 이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릇만큼 먹는 거고, 저는 BTT를 당분간은 계속해서 홀딩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고, BTC 상향을 보는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린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2-3일 전까지만 해도 6,000달러대까지 폭락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런 차트를 올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박쥐 같아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차트를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추세에 관해서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쪽으로 돌아서서 이런 차트를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 지표가 견조한 우상향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제가 바이낸스에서 마진 트레이딩을 결국에 열면 이게 시장에 대대적인 어떤 그 큰 파급력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창펑자오가 그에 관해서 아마를 어저께 밤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트윗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올렸는데, 바이낸스가 마진 트레이딩에서 바라보는 관점 뭐냐면, 그게 결국에는 코인 시세에 관해서 영향을 줄 거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줄 것인지에 관해서 창펑자오가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견해에 관해서 어필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래소죠. 예. 마진을 하면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뭐 수수료 따먹기, 잔돈푼 따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바이낸스가 가져갈 수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열 것 같아요. 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 아마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미세고도 지금 보시면 최신 버전 쌈농이 공개됐다. 오미세고가 다음 로드맵 이행을 위해 최신 버전인 쌈농을 공개했다. 해당 버전에는 플라즈마 업데이트가 포함됐으며 오미세고 네트워크 1세대 버전인 아리를 대체할 계획이다. 예,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판비치 보고서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판비치 보고서에서도 오미세고에 관해서 장기 투자 코인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되게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초이스를 분명히 했었던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어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미세고, 그리고 페이스북, 코인베이스 제미니 거래소와 협상했다. 영국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업계 인사를 인용해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안전한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거래를 위해 최소 2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상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판매를 했다. 전 세계에 그게 퍼진다. 그리고 어떤 그 가상 세계, 버추얼 어떤 그런 세계에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VR 고글을 쓰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커머스하고 연동해서 암호화폐로 진행을 한다. 근데 거기에 페이스북 코인도,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도 분명히 작용을 해야 되지만, 지갑이 되는 거래소 역할을 하는 게 분명히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플랫폼하고 커넥션 관계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렇다고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그런 거에 관해서 만들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치냐면, 넥슨에 보면 김정주 회장이 있는데, 김정주 회장이 코비트하고 지금 보시면은 비트스탬프 거래소 있죠. 그 거래소들의 지분을 투자해서 커넥션 관계를 향후에는 연결시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냐면 그분은 이제 게임을 주력으로 한 사업에 관해서 되게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 지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아이템 거래나, 지금은 원화 거래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뭐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버추얼 커런시, 암호자산 거래소하고 연결을 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또한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딱 나왔잖아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딱 보시면 바이낸스가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관한 스크린샷을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데 마진 트레이딩에 관한 거를 테스팅하고 있는 단계다. 언제 오픈할지 모르겠지만 마진 트레이닝을 한다면 거대한 볼륨 어떤 유동성 공급의 주 원천이 되는 게 아마 바이낸스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시점인가? 5월달이 지나지 않았죠. 그럼 테스팅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6월달 중에는 분명히 오픈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왜 지금일까요? 네, 이들이 할 때는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6월달, 7월달 장세를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당히 높은데 알트코인들이 많이 까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코인만 계속 올라서 알트코인만 죽인다고 보실 분들 분명히 있어. 근데 어떤 뭐 코인베이스나 폴로니엑스, 비트렉스, 비트바이넥스, 뭐 업비트라, 빗썸 이런 거래소들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결국엔 그런 알트코인들이 거의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거래소를 뭐하러 열어요? 열 필요도 없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들이 지금 이 판을 키우는 그런 어떤 거래소의 주력 인물들이 결국에는 알트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비트코인도 올려놔야 향후 돌아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분명히 많은 지금 현물 자산을 그대로 흡수해버릴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 갭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지금 거래소들을 키워 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 지금 보면은 하빙 카운트다운이 365일이 아니라 지금 363일이에요. 이미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견조한 흐름세가 있는 게 이 여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비트코인 하빙이 있는데 그때마다 반씩 줄어들어요. 채굴량이 2020년 5월 23일 날 5월 23일 날 하빙에 들어가. 근데 그 1년 전이야. 벌써 이미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이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확률이 높다. 차트시트가들이 보는 관점하고 대입해가지고 보시면 또 그것도 하나 관점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대권주자가 지금 살아 트윗에서 이제 그런 거를 언급을 했대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지금 BTC가 아닐까 추측들을 한대요. 그래서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들 지금 사세요. 뉴욕에서 열린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퍼런스 컨센서스 2019에 참석해 블록체인 업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했으며 암호화폐가 포함된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지금 요즘 들어서. 근데 어떤 여파가 되게 큼직하게 아마 있겠죠. 그런 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뉴스에 관해서 지표에 관해서 제가 추천드린 코인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알아보시고, 그리고 설상 만약에 지금 투자하셔가지고 조금 까진다고 해도 어차피 이 바닥에 투자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10% 정도 까진다는 걸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시다는 거죠. 그거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베팅을 해요. 보통 보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에 관해서 참고 지표로 사용하시되 그거에 관해서 잘 이렇게 판가름을 내리시라고 저는 이거 보여드리는 거지, 이걸 전적으로 따르셔가지고 블레임하라고, 저를 블레임해가지고 그렇게 저 욕먹으라고 이거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제가 욕먹으려고 했었으면은 ICO라든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겠죠. 저도 조금씩 연락 오는 사람들한테 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제가 시총 높은 코인 아니면은 중형주 중에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코인들, 스트라티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니면 G캐시,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런 것들 있죠. 네미라든가 리플 같은 거 간간히 제가 말씀드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저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BTT 이런 거 다 진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다른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